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이외수. 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이외수 작가님의 에세이집을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 책은 해냄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2014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하고 책장을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몇 년 지난 책이지만 그래도 제 가슴을 울렸던 그런 글귀들이 있길래 이것도 구독자님들께 읽어드리면 좋아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작가 이외수님은요. 1946년 9월 10일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가에서 태어났다고 밭갓 외자와 학렬자인 빼어날 수를 합해서 이름이 이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에 대한 사연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작가님이 3살 때 병으로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는데 6.25 전쟁에 참전하여서 화랑무공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곳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학교를 전학 다녔다고 하네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68년 육군에 입대한 뒤 1971년 제대하고 72년 춘천교육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원래 어릴 적 꿈은 화가였대요. 그래서 춘천교대 시절에 미전에 입상한 경력도 있었지만 스스로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절망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해에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견습 어린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1970년대는 가난으로 찌든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춘천에서 살면서 구걸한 경험도 있고 하숙방 방세가 밀려서 쫓겨난 적도 있고 어떤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미쳤냐? 하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만큼 젊은 시절이 아팠다는 얘기겠죠. 1975년 세대지의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정식 등단해서 생활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편 꿈꾸는 식물을 발표하고 몇 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나서 창작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79년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이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창작 활동에서는 가난한 시절 가끔씩 사창가에 발붙이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이 꿈꾸는 식물을 집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에 창작집 겨울나기, 장편, 들깨, 칼, 삽목, 벽오 금악도 등을 비롯해 에세이, 내 삶 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 수첩 등을 간행했습니다.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던 작가는 90년 나우갤러리에서 4인의 에로틱 아트전과 94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선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위출혈로 인해 진단을 받고 위암 2기 판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위절제 수술까지 수반할 정도로 심한 병세였는데 항암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았고 투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작가님은 2014년에 위암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에세이집을 출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라는 책 제목처럼 계속 일어나셔서 작품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은 뇌출혈로 아직도 입원 중이시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또 좋은 작품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책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왠지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는 책입니다. 작가님의 특유의 유머 코드가 있으세요. 작가님의 특유의 유머 코드 아시죠? 이회수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욕설도 가끔은 시원스럽게 내뱉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존버 정신이 뭔지 아세요? 존버 정신, 존버 뭐 이렇게 끝나는 말이 많길래 맨 처음엔 존버가 뭐지? 하고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존나게 버티기 라는 말을 줄여서 말한 거더라고요. 존버 정신. 근데 그 욕설이 욕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단어로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저한테는. 남들이 하면 욕인데 이회수 작가님이 하면 욕설이 아니고 명언이나 뭐 한 줄의 깨달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작가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에세이는 읽는 사람의 그날그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이 글귀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날 읽으면 왜 내가 저 글귀에 감동받았었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그걸 보면 아 맞아 이 글귀 진짜 좋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지금 심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그 글귀가 가슴에 와닿아서 명언이 되고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한 글귀이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도 공감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와 닿는 그 강도가 다른 것이 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에세이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책에 예쁜 그림이 있어요. 그림 에세이인데요. 이 책엔 정태련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정태련 화백님은요. 세밀화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평생 소명으로 간직하고 살아가셨다고 해요. 서울대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후 다년간 생태 관련 세밀화 작업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에 함께 하셨어요. 화학, 가학, 또 사랑외전, 절대강자,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청춘불패, 보리 동식물 보감,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는 생명들,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 등의 그림을 그려오셨대요. 근데 저는요, 그림을 보면서 와, 그림 때문에 글이 더 돋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림 때문에 이회수 작가님의 한 줄의 글귀가 더 가슴에 확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작가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책 소개는 마치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이외수. 흔들릴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속삭여 주기를. 가까이 있어도 가슴이 뛰고 멀리 있어도 가슴이 뛴다. 가시가 있어도 굳게 끌어안고 싶어요. 외로울 때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된다. 핸폰 벨소리 듣고 핸폰 꺼내 들었는데 알고 보니 TV에서 울렸던 벨소리. 핸폰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 반드시 있다에 내가 쥐뿔 10가만히 걸겠다. 누군가에게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잊어버린 사람은 이름도 모습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최소한 아쉬움이라도 불러일으켜서 찾고 싶은 존재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물음표가 있어도 괜찮다. 느낌표가 있어도 괜찮다. 쉼표가 있어도 괜찮다. 줄임표가 있어도 괜찮다. 가끔 퍼센트, 골뱅이, 샵, 별표가 있어도 괜찮다. 다만 마침표만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으면 좋겠다. 반짝거린다고 모두가 보석은 아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학벌 좋은 사람이 반드시 성격까지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과 벼슬 높은 사람이 반드시 인품까지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다. 그럼 옷이 명품이라고 몸이 명품일 리는 없겠지. 우리는 부자를 보면 흔히 욕심 많은 사람이 황금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다. 사실은 욕심 많은 사람이 황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이 욕심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집이 1000칸이나 되어도 밤에 누울 자리는 8자면 족하고 좋은 논밭이 10,000경이나 되어도 하루에 먹는 곡식은 2대박이면 족하다. 그런데도 속물들은 한사코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한평생 불행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혼사랑이 가면 반드시 새사랑이 온다. 연애는 봄처럼 화사하게 꽃 피우고 욕정은 여름처럼 뜨겁게 불태우며 사랑은 가을처럼 풍성하게 수확하고 이별은 겨울처럼 쓰라리게 인내하는 것. 시간에도 빛깔과 무게가 있다. 사랑할 때의 시간은 금빛이지만 이별할 때의 시간은 낯빛이다. 이때의 금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지만 납은 걸음을 옮겨놓기 힘들 정도로 무겁다. 아름다운 것들과의 이별은 대개 연습도 없고 예고도 없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가슴 밑바닥 깊은 상처로 숨어 있다가
수시로 도져서 날카로운 아픔으로 되살아난다.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전에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대중가요 가사들이 모두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대는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대는 비로소 존버 정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말라. 헌사랑이 가면 반드시 새사랑이 온다. 행복을 느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유년기에는 우주정복이 꿈이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청년기에는 세계정복으로 꿈을 축소했다. 그러다 장년기에는 마누라 정복도 벅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정복하다니. 송두리째 정복당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천만 다행이다. 물질과 정신을 혼합해서 쓸 줄 모른다면 아직 장인의 반열에 오를 경지가 아니다. 작은 욕심은 하인처럼 다루기가 쉽다. 그러나 큰 욕심은 상전처럼 다루기가 어렵다. 나중에는 주종의 관계조차 뒤바뀌고 만다. 욕심이 커지면 근심과 우환도 커진다. 근심과 우환이 커질수록 행복과 기쁨은 멀리 도망친다. 인생은 신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대가 악행을 반복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대가 선행을 반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마음속에 있는 도둑 잡기. 오늘 승용차 타고 다니는 저 신사, 내일 뚜벅이 되지 말란 법 없고 오늘 뚜벅이로 다니는 저 거지, 내일 페라리 타지 말란 법 없으니 부디 마음 공부 게을리 말라. 인생사 세옹지 마. 잘 나간다고 거만 떨 일 아니고 못 나간다고 기죽을 일 아니다. 털도 안 난 새가 하늘을 날 수는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알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처지에 하늘을 날지 못해 안달을 하는 분들도 있다.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 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 산속에 있는 열놈의 도둑은 잡기 쉬워도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둑은 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마음속의 도둑도 어릴 때는 바늘도둑이지만 나이 들면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 공부보다는 마음 공부를 중시해야 한다. 오래 꼬일 때가 있지만 오래 풀릴 때도 있다.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다. 분노를 간직하고 있으면 병이 된다. 근심을 간직하고 있어도 병이 된다.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도 병이 된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근심할 때는 근심하라.
그러나 절대로 오래 간직하고 있지는 말라. 슬픔, 분노, 고민, 우울, 증오 따위는 가슴에 오래 간직하면 난치병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것들은 치유된다. 그런데 현대인은 책을 탐독하는 시간보다 술을 포금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니 인생이 건강해질 까닭이 없다. 물은 추우면 얼고 따뜻하면 녹는다. 사람의 마음 또한 그렇다. 희망은 자신이 만들어 가지는 것. 남들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재수 온 붙는 일인데 스스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될 일도 안 되도록 주문을 외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위대한 당신의 응원구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나? 단지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인생은 노예 인생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희망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인생 역전의 비결은 오직 하나. 비록 아무래도 끝까지 버티기. 젊은이여,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모든 인생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 그 멋지고 통쾌한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팽개쳐버리고 천국에 간다 해도 당신은 분명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다. 힘겨워도 버티자. 통쾌하게 역전하는 그날까지.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는 술. 우리 속담에 술과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성할 사람이 없다. 지난밤 과음으로 속이 쓰려서 미칠 지경인데도 미안해서 술국 좀 끓여달라는 말도 못한 채 뒤척이고 있다. 마누라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밤 술에 대취해서 있는 대로 난동을 부렸나 보다. 욕설에 발버둥에 가관이었다는 거다. 필름이 끊어져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왜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지 큰일이다. 또 술을 끊어야 할 때가 온 모양이다.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는 술은 자학이다. 마누라가 끓여주는 연포탕을 한 사발 들이켰더니 속이 좀 풀리기는 하는데 정상을 회복하려면 사나흘은 걸릴 듯하다. 핑곗김에 드문 불출, 빗소리를 들으면서 빈둥거리고 있다. 도대체 진짜 인생은 언제 살 작정인가? 장래 희망이 프로게이머거나 현재 직업이 프로게이머라면 몰라도 게임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산다면 도대체 진짜 인생은 언제 살 작정인가? 게임에서 남을 이기는 능력보다 현실에서 자기를 이기는 능력을 기르는 편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게임, 흡연, 폭력, 왕따 등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억제 방안만 있고 대체 방안이 없는 정책들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배려가 필요하다. 내 둘째 아들은 게임 마니아다.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파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제할 줄도 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해픈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성공은 하고 싶은데 노력은 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다. 대개 불로소득이나 무통분만으로 출세하기를 바라는 분들이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빈곤이니 궁상이니 애군만 기를 쓰고 달라붙는다. 그러니 젊어서부터 부디 노력과 친해지기를.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신을 믿지 않겠다. 어떤 사랑이든지 해픈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여, 무통분만이나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 오늘 그대가 콩알 한 되박이라도 거저 먹는 것이 있다면 내일 그대 자손이 콩팥 한 개라도 떼어서 갚아야 하리니 명심하라. 인간의 저울눈 꿈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늘의 저울눈 꿈은 속일 수 없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지. 새싹이 머리가 뾰족해서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 생명이 가는 길은 만물이 비켜준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강과 숲들을 보라. 그것들은 자신의 가슴 안에 많은 목숨들을 키운다. 사람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강과 숲들처럼 자기의 가슴 안에 많은 목숨들을 키우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그 존재들을 시인이라고 부른다. 한여름 그토록 극악스럽게 울어대던 매미들은 모두 어디로 떠나버렸을까?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리다 태어나 겨우 7일을 울다 떠나는 매미. 생명이란 얼마나 거룩하고 눈물겨운 것인가. 인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희망도 필요하고 절망도 필요하다. 단지 포기라는 놈의 유혹만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가끔 쓰러지면 어떤가?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이지. 그대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 오늘의 소망. 옛 애인이 주고 간 상처 때문에 지금 애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죄는 변사또가 저질렀는데 문초는 허구한 날 이몽룡이 받아야 한다면 천하일색 춘향이보다는 천하박색 향단이가 더 예뻐 보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물론 다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슬프거나 추악한 일들도 일어난다. 그러나 그대여, 우리만이라도
날마다 마음속에 해맑은 해 하나를 잘 닦아서 간직한 모습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자.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이기적인 하루를 보내지 않았는가 반추한다. 남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게 부여된 하루를 낭비한 것이겠지.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존버. 실패보다 더 나쁜 것.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대가 진실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중간, 건성, 겉핥기, 대충, 대강 등의 단어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 일을 즐길 수가 없다. 음식도 씹지 않고 삼키면 배탈이 나기 쉽다. 책도 음미하지 않고 읽으면 곡해하기 십상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든 건성으로 하거나 대충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페널티킥을 실축, 월드컵 예선 탈락을 초래할 때가 있다. 하물며 그대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크게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다.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면 된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포기다. 재능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배양되고 성품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배양된다. 어느 쪽과의 싸움이든 승리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보다는 패배를 통해서 얻어진 소득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대의 인생 또한 값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이외수.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